최상목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내일 모레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에서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엇인지 매우 국민들이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망해야 할지 고소의 전략에서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특검도 통과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뭔가 버티기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사람 하나하나를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당 차원에서 입장을 좀 밝혔죠.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은 최 부총리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 법률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네. 라고 기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외관상 드러나는 이제 압박도 있지만 실제로 협상 같은 것 또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들어보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분명하게 어떤 가부간의 답이 나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아침 이제 SBS 김태인의 정치쇼에 나와서 네. 탄핵과 관련된 얘기 지금 현재는 꺼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제 뭔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대 하나. 네. 두 번째는 혹시 이게 역부에 대한 우려를 박 의원께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니냐.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뭐 지난주에 이제 사무총장이 아마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장 탄핵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화를 좀 하면서 최 부총리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다. 시간을 조금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조가 지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지도부가 그런 기조를 형성하는 데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와 접촉했던 분들의 정보가 좀 모여 있겠죠. 예. 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 당연히 탄핵부터 시켜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은 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뭔가 이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조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한 이틀 정도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부분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일단 최상목에 시간을 좀 준다는 의미는 뭔가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은 좀 명분을 축적해서 나중에 탄핵시키더라도 조금 몰리면서도 명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뒀으니까 시간을 네. 줬겠죠. 뭐 바뀔 가능성도 없는데 시간을 준다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염두를 지도부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견상 보여지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합헌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댓글로 의견 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줄탄핵 시켜라, 최상목도 한독수처럼 버틴다, 그냥 탄핵시켜라는 것. 그리고 국힘 의원 11명 다 내란 공범이다, 국무위원 11명 다 내란 공범이다, 탄핵시켜라. 맨날 시간만 줘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분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지도부는 일단 그래도 일정 정도 시간과 기회는 좀 줘야 된다. 네. 그게 오히려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변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예. 둔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바뀔 것 같습니까? 확률로 보면 한 몇 % 정도
좀 솔직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예. 뭐 이게 참 질문이 계속 여기에 집중돼서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한덕수 총리 제가 접촉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예. 어렵다 이 사람 안 바뀐다는 예. 판단을 했고 그걸 지도부에 전달한 바는 있는데 예.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없다. 별도의 정보는 없다. 예.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장 탄핵보다는 조금 시간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네. 그리고 시간의 말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예.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특검 문제가 내란 김건희 특검 이 건을 아예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때까지 또 말미를 좀 준다. 이런 질문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도부 생각이 또 아니에요. 예.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뭐 조선 같은 데서 뭐 쭉 쓰던데 예. 그런 건 아니고 그 저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상 의무예요. 네. 그걸 안 한다. 그럼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돼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헌법상 의무가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헌정질서에 부여한다면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탄핵 당연히 고민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법적 수단들도 고민하고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탄핵을 시키는 상황이 왔다. 그 다음은 또 순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현재 교육부총리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주호.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인 그러면은 차라리 5명 다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탄핵 사유가 되니까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한다면 나머지 다 같이 탄핵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국의 국정의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예. 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 잘 알지만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예. 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예. 가끔은 또 제 생각이라고 뭐 얘기하면 하면 또 언론에서 이게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무슨 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도 최상목이 절대로 압박을 넣어서 최상목이 어떤 경우에도 국힘과 다른 것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라. 상당히 압박을 많이 넣고 있고 네. 의견이 전달됐다고 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 쪽에서도 최상목을 이렇게 붙들면 최상목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 최상목의 위치에서 보면 차라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고 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제2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본인이 의견을 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 이제 과거부터 최상목을 아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재위 하면서 최상목을 가까이 봤던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예측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다가 겁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나올 것이다. 네. 타협적으로 나오는데 그 타협적으로 나오는 거는 현재 재판관은 사실 법조계든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든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든 대법원마저도 임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임명을 하고 특검 관련돼서는 뭐 나름 또 반대하는 기존의 정부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런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기재위 하면서 가까이 봤던 의원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마 그런 기류의 정보가 지도부 쪽에 들어가니까 지도부도 좀 시간을 주겠다. 또 박지원
대표도 지금 당장 탄핵을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정례회로 있고 만약 이게 아니면 1월 1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시점에는 자,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네, 많다. 많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31일이나 아니면 1일에 제2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당의 다음 스탠스는 그럼 헌재 재판관은 아직 기한도 얘기 안 하고 있죠. 예, 우리 예. 당도 기한을 주겠죠. 예. 언제까지 해 그러면 그때 안 하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죠. 네. 예.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거의 뭐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특검안을 재요구하더라도 말미는 며칠 동안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는 명확하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물론 마음 놓을 수는 없어요. 절대 마음 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찰이 지난주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소하면서 보도자를 뿌렸어요. 그래서 네. 그것으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볼 수 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 같은 느낌이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도 첨부가 돼 있어서 네.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공수처에서도 어제 공수처도 0시를 기점으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사는 약간 각 기관의 면피성 또는 뭔가의 어떤 국민적 압박에 대한 굴복 이런 의미로 조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급한 거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되는 거고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탄핵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 일흥 현재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 생각이지만 내일이나 아니면 1월 1일에 뭔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 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 그게 이제 거부 제2요구로 한다면 아마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시한을 당에서는 제시하고 그 시한에 동안 임명 안 하면 뭔가 판단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지금 공조본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체포영장을 뭐 당연히 이제 발부받는다고 보고 집행을 하려면 경호처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 최상목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조는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에 관련된 거고요. 111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부분인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제한돼요. 압수수색이.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경호처의 그런 논리가 통했는데 신병에 대한 것, 즉 체포나 구속영장에는 이런 제한이 붙어있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걸 들고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막았다. 그럼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네. 그래서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압수수색과는 좀 다르다. 최상목의 협조 없어도 신병 확보는 영장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법리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보면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경호처 다 드러내야죠 그러면. 드러내야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다 체포해야죠.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그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장 나왔는데 막히면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장 나왔는데 막혔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공조수사 현행범들을 보고 그냥 경찰이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법을 집행합니까? 예,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시는 뭐 막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권력으로 다 현행범 체포하면 돼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들도 체포돼요. 근데 우리가 네.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경호 목적으로.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상 초월의 일을 매일같이 윤석열이 했던 걸 보면 경호처에서도 과잉으로 대응해가지고 혹시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상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려가 된다면 예. 당연히 지금 권한대행이 입장 표명을 해줘야죠. 근데 예. 경호 제가 보기에 그 권한대행도 영장이 나왔는데 협조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일단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조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지금 현재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일부 일부분의 국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고 있죠. 근데 원래 충격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 보면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을 한두 가지가 많이, 너무 아니고요. 거짓말 많이 하죠. 진짜 입벌구가 완전히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부 국민들 또 일부 세력들에게 자꾸 결집하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 결집을 통해서 당 지지율이나 본인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영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들이 보기에 정치재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결집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론이 일시적으로 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걸 또 믿을 수 있느냐? 그 여론조사 회사를 보니까 야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 사실 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크게 먹히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기존에 아주 보면은 잘 설득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극우라고 불리는 일부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지금 언론들이 보면 벌써부터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줄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예.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혼란, 뭐 경제 불안정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제 두 언론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끝까지 윤석열을 사수하자는 쪽인 것 같고 동아일보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조선도 사수하자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탄핵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타격 국민의힘이라든지 그쪽 세력이 입는 타격을 좀 줄여보려고 예. 하는 시도 아닐까 현재까지는. 예.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과 손을 잡고 또는 동조를 하거나 이런 언론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보수 언론 안에서도 지금 뭔가 이게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지금 줄탄핵이라는 단어 경제 불안 아니 누가 만들어 놓은지 뻔히 다 아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지금 당장은 아마 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예, 예. 대부분의 언론 제정신이라면. 예, 예. 근데 전략적으로는 우리 당이 나쁜 당, 이재명 대표는 악마 이렇게 만드는 게 다음 대선에서 조금 그 보수 세력들이 입는 타격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혼란을 일으킨다. 오히려 민주당이 나쁜 당이다. 예. 민주당도 나쁜 당 또는 민주당이 나쁜 당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싶겠죠. 예. 자,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먹힌다 안 먹힌다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국힘에 있는 정치인 개인 그리고 조선일보도 언론이고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런 전국의 혼란 그리고 경제 위기가 책임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는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도 보면은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것들 책임을 다 민주당에게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다음 대선 때 뭔가 그래도 과거에 이제 사실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은 탄핵은 안 된다. 임기단축 개헌인데도 탄핵은 안 된다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윤석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임기단축 빨리 끝내버리고 싶긴 한데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는 건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뭐 하여튼 그런 논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분명히 조선일보 소속돼 있는 기자들도 있지만 자기 일가 친척은 서민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만큼 논쟁적인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보수가 그러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느냐?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이재명 너 안 돼. 민주당 원래 너 나쁜 놈이야. 종북 좌파야. 전체주의 세력이야. 이런 거 욕지거리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언론의 수준이 이렇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지금 언론 현실이나 언론이 보수적인 언론이 잡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본인들은 아마 이렇게 계속 뭔가 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본인들에 대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비토,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 동접 한 13,000명 정도 되면 네. 의원님 혼자 나오셨는데 엄청 인기가 있다는 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많이 욕들 안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댓글 지금 올리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이 뭐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이 뭐 몇 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욕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작진들이 지우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움직임. 맞아요. 이거 조직적으로 누군가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이 있어요. 예. 증명되지 않은 의심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과거에 이제 군에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또는 국정원 소속에서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 재판을 받거나 이랬던 분들 중에 뭐 사면되거나 복권되신 분들이 많고 예. 꼭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하고 연결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상황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실까? 뭐 이런 걱정이 들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댓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좀 챙겨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좀 대응을 할 때 지금 막 댓글 부대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생각과 비슷한 채널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꼭 동원된 느낌. 그리고 이게 동원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까지 지금 나와 있던데 그 지침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로 보수 정치가 다시 재탄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막 그 상대를 뭐라 그럽니까 힐난하고 네. 본질과 어긋난 일을 주도하는 이 행위가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진실이라고.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썼던 전략인데요. 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진영 논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도 논쟁거리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과 말도 안 되는 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상하게 공론회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사이를 공론회장으로 만들면서 다 이걸 쟁점화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선출목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자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들이건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고 말하고 헌재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법원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법기관, 입법기관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당연한 건데 이걸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 있을 겁니다. 있고. 예. 고인이 된 우상과 이성을 쓰신 이제 이영희 선생이 국가, 애국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는 단어인데 진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거짓을 행한 자는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진영 논리로 묶어놓고 갑자기 종북이니 좌파니 이렇게 묶어 세우는데 그들에게 어떤 국민이 이제 지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댓글 제가 좀 조심하라고 그리고 아니면 좀 쓰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누군가 동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이 지지하는 진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좀 냈습니다. 네. 저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판결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이번에 그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헌재가 임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 있는 사람들이 그 기관이 바로 헌재예요. 네. 헌재가 오늘 뭐 헌재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에 이어서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헌재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 없으니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헌법에 대해서 최종적 해석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권한 대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를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 기구예요. 네. 아니 권한쟁의를 신청해도 헌재가 판단해요. 근데 헌재에다 권한쟁의를 청구하면 뭐합니까? 헌재가 이미 임명해도 된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고 괜히 당연한 걸 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잘못된 거고요. 예. 이거는 그냥 임명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안 하냐?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하도 답답해서 사설들 쫙 봤는데 뭐 한겨레 그나마 경향 정도만 한덕수 왜 당연한 거 안 했냐는 입장이고 나머지 언론들의 사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데 대행을 또 탄핵하다 이런 식의 기조예요. 다. 예. 예. 자, 누군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배후에서 자, 언론의 역할 그리고 댓글 부대의 역할 또 극우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정광훈 부대의 역할 이렇게 다 나누어서 총괄적으로 누군가 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봤을 때 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없어도 뭔가 보편적으로 보수 쪽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보수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서 예, 예. 극우 예. 또는 일부 윤석열 세력 뭐 이렇게 세력, 예. 우익 세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음 뭐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둬가면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공감대는 있다. 김건희가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많이 나오고 모르겠어요. 있고요. 그게 증거를 갖고 있다는 또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을 특정한 공간에서 살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언까지 있다면서 이 정언은 공개하지 않지만 바깥에서 움직임이 지금도 이 상황에 주술적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시면 혹시 곤란한 사항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다. 네,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좀 진척이 되면 그 오히려 부분에 탄핵 대한- 문제가 좀 빨리 갈 수도 그 있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왜냐하면 원래부터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예. 데다가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탄핵 계엄이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이 시기에 왜 갑자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리가 김건희 아닐까라고 주장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수사는 좀 돼야 될 필요는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특검 아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네.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나오고 있고 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녹음 내용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지검에 좀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나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특검이 되면 제일 좋지만 예. 아시다시피 특검법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있고 또 준비 기간에 앞서 특검을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짧으면 몇 주의 정도의 시간이 실무적으로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데서 게을리 있지 말고 너희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수사하는 거다. 이런 식의 압박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대해서는 뭐 창원도 다녀오셨고 명태균도 만나기도 했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십니까? 사실 매우 느리죠.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없는 부서에 배치했다가 시효가 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다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좀 가시적인 제스처, 행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죠. 그런 부분이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을 지켜보고 네. 그때 움직일지 말지. 네.
그러면 거기 정유미 검사장이라고 한 사람은 뭐 진윤 중에 진윤이다. 진윤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냥 좀 스톱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영향은 미치고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느리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불소추 특권의 대상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만약에 진짜 소환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하고 하면 돼요. 쭉 나가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창원지검도 역시 뭔가 움직여서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좀 터져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치 보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막 그 이슈가 다른 데로 좀 쏠리니까 그대로 이제 중단한 상태. 당 차원에서 좀 이렇게 촉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뭐 법사위 쪽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챙기고 있고 예. 또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는 당에 그 관련된 추진단이 있어요. 그 추진단 차원에서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지난주인가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적시해서 고발장도 접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은 하고 있죠. 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소환이라도 되면 윤석열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국면이 훨씬 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김건희가 워낙 무서우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낼 수 없다. 그러나 김건희를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하면 현행범으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명태균 씨하고 한번 이제 만나고 오셨는데 명태균이 혹시 바깥에 지금 제출해 놓은 황금폰 같은 게 복제본이 있다 또는 그 자료가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고요. 예. 예. 그 근데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이걸 아셔야 예. 돼요. 제가 한 접견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변호사 출신이고 예.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은 정지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을 못 해요. 아, 예, 그래서 많은 분이 변호사 접견처럼 생각해서 예. 뭔가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나 속 예.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일반 접견이에요. 교도관이 옆에 있고 녹음기를 녹음하는. 그래서 예.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화가 완결되지도 않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밀을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예, 예. 근데 뭐 황금폰에 대한 얘기 조금 나왔다라는 말 정도까지는 제가 드린 적이 예, 있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은 또 취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공유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답답해요. 근데 그래도 뭐 비밀 유지를 요구받았고 대화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파악한 내용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 명태균 씨가 왜 박주민 의원을 찾았느냐? 뭔데? 평소에 호감도가 굉장히 있었대요. 저한테요? 그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나올 때 그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그때 제가 1등이었죠. 예, 민주당 예. 1등이었죠. 예. 근데 갑자기 저도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더니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피해봤어요. 출마하면서 네, 굉장히 출마한 건 아니고 출마 준비를 거론이 하셨- 되면서 예, 예. 제가 민주당 1등이었는데 예.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가 순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좀 접었죠. 예.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을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예요. 네. 차기에 굉장히 유망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정도 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신뢰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연락을 그 취했던 아유, 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안 아니고 되는 제가 걸로 에피소드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김건희에 대한 수사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배후 조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는 건 없다라고 일단 예. 말씀드렸고 어찌 됐든 수사가 좀 속도를 붙일 수 있어요. 특히 예. 이번에 체포영장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가 뭐 막 물리력으로 막으면 어떡해요?
물리력으로 막으면 물리력으로 제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 예. 예. 자진 출석할 예, 가능성도 내가 할 테니까 있다. 체포영장 집행하지 마.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겠죠. 내가 예, 예. 안에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협상을 하게 할 텐데 그 체포영장이 일단 발부되면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데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는 공수처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속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속도가 한쪽에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최상목이 됐든 최상목 할아버지가 됐든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한동훈 한동훈 대표. 대표가 예. 의총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거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할 텐데 예. 못 버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자, 그런 흐름도 오늘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정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입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은 윤석열 잘못됐다고 당에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웃긴 게 예. 그날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조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는. 예. 다 이게 문제 있었다 그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예. 그런데 탄핵은 안 된대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게 내란인데 그거를 했는데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굉장히 큰 건데 지금도 사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계엄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탄핵 부분은 아마 그냥 걱정 끼친 거. 예. 그런 정도만 언급하고 그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정광훈 세력들은 어떤 경우에도 권영세가 사과하면 안 된다. 그것은 보수의 절멸을 선언하는 것이니 국민의힘 너희들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가 저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 날 공소장 일부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잖아요. 예. 굉장히 특이한 게 뒤에 증거를 다 붙였잖아요. 예. 보통 보도자료 볼 때 증거 첨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진을 다 첨부했죠. 카톡, 예. 뭐 수갑, 뭐 방망이 사진 이런 거 다 첨부해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검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관의 생존 전략으로 한쪽 루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그 루트 꼭 그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좀 계속 눈치 보겠지만 네. 어찌 됐든 그런 루트 하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고 그런 정보가 나오는 한 국민의힘도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식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이제 조금씩 태세전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지 그래서 체포영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공수처는 체포 한번 했으니까 다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판단들이 이어질 때마다 좀 뭐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씩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져요. 네.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는데 이것이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팩트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국힘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일부는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검찰이 썼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헌재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재도 재판관도 뭐 여러 가지 뭐 판단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따라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아주 최소한의 정상성만 유지해도 이 정도가 나왔는데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 목적이다, 예. 북한 물론 폭동이다, 다 뒤에 상세 자료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실관계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법리 해석, 왜 그렇게 법리 해석을 했는지 증거 자료까지 3단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당시 사실관계, 법리 해석, 증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헌재 쪽에 우리 청구인단들, 소추위원단이 검찰이나 그 수사 공조본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송부해달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 와요 헌재로. 헌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검찰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게 내란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다 상세하게 써놨고 관련된 카톡 사진이라고 다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놨고 그게 헌재로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도 탄핵은 그래도 안 된다라고 최소한의 정상성만 갖춰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말씀 들으면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드는 느낌은 그래도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지금 동시 접속을 16,000명 정도 하고 계신데요. 박주민 의원 오셔서 참 대단하다. 고마운 말씀 그리고 기대와 좀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박주민 TV 보니까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7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시네요. 네. 저희들이 지금 117만 명 정도 되는데 오늘 스픽스를 보시는 분들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이렇게 희망찬 얘기 그러나 긴장은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 하시니까 박주민 TV 구독 좋아요 꼭 좀 오늘 눌러주셔서 박주민 의원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TV 이렇게 자랑해도 되죠? 뭐 줘야 좋죠. 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해보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뭐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잘 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또 압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냉온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이 바라는 그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현실 정치가 갖고 있는 그 내부의 또 전략 전술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제주항공 희생자 여러분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